중증 외상센터. 안 보셨나 본데. 안 보셨나 본데. 찔려 있는, 꽂혀 있는 상태로 새로 그냥 이제 그대로 옮기는 거죠. 그런 장면이고. 네. 그래서 마취과가 마취를 안 해주면 수술방이 안 열리기 때문에 혈압 높음 얘기해. 근데 옆에 마취과도 듣고 있어. 근데 화는 우리한테 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혈압 낮춰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야. 되게 웃기게. 누가 지를 밟아서 다리가 날아간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운을 믿고 이제 하는 치료들이 있어요.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요즘 핫한 드라마죠. 중증외과 보셨나요? 중증 외상센터. 안 보셨나 본데. 안 보셨나 본데. 네. 저는 거의 나왔을 때 거의 하루 만에 거의 다 봤고요. 중간중간 끊어서 나오는 걸 잘 못 참고 밤 늦게까지 이제 다 보고 이제 하는 스타일입니다. 재밌으셨습니까? 뭐 저는 재밌던데 평이 이제 여러 개로 나뉘긴 한데 저는 뭐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었죠? 재밌으셨나요? 환상 드라마예요. SF도 아니지. 그냥 판타지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의료인들은 보게 될 거고, 백강혁이라는 주인공한테 천재적인 의사 몇 명을 합쳐놓은 이 사람이 한 5사람 정도다라고 생각하면은 말이 되는 부분도 아예 없진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의학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랑 조금 다른 게 원작이 웹소설이잖아요. 네. 근데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웹툰이 나오고 드라마까지 나왔는데, 이 원작 소설 작가분이 이제 이낙준 선생이라고 이비인후과 전문이고, 지금 닥터 프렌즈라고 하는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아주 작은 채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이제 쓰신 소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장면이나 설정 상황에 대한 묘사는 꽤 정확해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의사가 등장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구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에 방영 중인 중증외상센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 2부에 관해서 이제 리뷰를 해볼 예정이고요. 의사분들 중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많죠. 의사분 중에 이상한 사람 많아요. 정형외과 의사나 신경외과 의사들이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가 더 드물기는 해요. 왜냐면 실제로 그 병원에서 보게 되니까, 그런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제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긴 쉽지 않고 무섭죠. 이런 뇌사자가 경우는. 이제 나오니까. 네, 뇌사자가 가장 장기를 많이 받을 수 나오는. 있는. 예. 또 아시는 정형외과 선생님은 이제 트랙을 타세요. 200~300km로 트랙을 타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 닥터 분들이 스트레인지 아니야? 닥터 스트레인지. 구독. 응급실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몸에 칼이 박힌 채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제 보게 되거든요. 우리 이제 응급실의 원칙은 박힌 칼을 빼면 안 된다. 동맥이 찔려 있으면 빼면 그걸로 이제 동맥혈이 빠져나오잖아요. 찔렀지만 걔가 또 막고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빼면 안 된다는 그냥 그런 원칙이 좀 있죠. 그래서 환자를 후송할 때 이제 찔려 있는, 꽂혀 있는 상태로 새로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그대로 오는 옮기는 거죠. 그런 장면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주인공이 칼을 팍 뽑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운을 믿고 이제 하는 치료들이 있어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뭐 감과 운과 경험이 좀 중요할 수도 있지만, 너무 이제 운을 많이 믿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하죠. 너는 응급학과라는 놈이 천재 하나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 학문 전공자. 저 학문인데요? 일반외과다. 외과 네가 여기 응급실에 있어? 근데 응급실을 좀 버려. 당직이라고 해도 어쨌거나 콜을 하죠. 제가 보통. 당직이니까요. 환자가 왔으니까 내려와라. 물론 뭐 환자가 너무 중해서 분명히 무슨 과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콜을 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콜 받고 내려오는 거지 먼저 와서 이렇게 응급의학과가 아직 손대지 않은 환자를 막 시작하진 않아요. 응급실 주인은 응급의학과니까. 좋아요. 배에서 이렇게 터져 나온 거는 아마 이제 혈압이 낮을 때는 피가 많이 안 났겠죠. 혈압이 낮으니까. 근데 이제 심낭압증 해결되고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출혈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터져 나온다라고. 중증외상팀 오늘 마취 당직. 아, 야, 그거 저기 나 말고 저기 다른 병원에서 가라 그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 마취과 이제 퇴근하기 직전에 콜하면은 조금 뭉개다가 다음 턴한테 넘기거나, 마취과뿐만 아니 마취과를 지향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경향이 있지.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마취과를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약간 그 자기 근무 시간에 대한 그런 칼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지. 우리는 아예 그런 거 없잖아. 우린 퇴근 안 외과에는 뭐 집에도 안 가지만 애들이, 마취과는 딱 그 시간이 있으면 보내줘야 되고, 누구 딱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실제 이런 상황이면은 마취과에서 지금 연락받은 사람이 이제 처음에 마취를 시작을 하죠. 수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취과는 손을 바꿔도 사실 큰 문제가 없거든요. 안정적으로 마취를 시작해 놓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죠. 만약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자기의 근무 시간이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한테 인계하고 그냥 퇴근해요. 근데 쟤는 지금 옷을 갈아입었잖아. 아예. 그러니까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다시 수술복 갈아입고 들어가는 게 빨리 가려고 했으면 엄청 이제 짜증이 났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최대 피해자야 마취과랑 정형외과. 약간 억지로 약간 재밌게 하려고 이제 한 것 같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레지던트가 있잖아요. 1, 2, 3, 4년 차가 있지만 다른 과 1, 2, 3, 4년 차랑 이렇게 뭐 자기 아랫년 차라고 막 반말하고 윽박지르고 이런 거는 뭐 윽박은 지를 수 있지만 반말을 잘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대학병원에서 마취과가 마취를 안 해주면 수술방이 안 열리기 때문에 마취과에 완전히 뭐 그냥 슬슬 기죠 거의. 제발 마취해주세요. 그 병원의 빨리 특성상은 좀 열어주세요. 다른데 되게 마취과한테 어떻게든 싹싹 빌어가지고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한 방이라도 더 열거나 조금이라도 뭐 더 잘해달라고 싹싹 비지 저렇게 막 마취과에다 윽박지르고 야, 이런 빨리 거는 뭐 마취해. 상상할 수 이러면은 없는. 싫은데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수술하려고 진짜 막 10시, 11시까지 진짜 기다리는 거. 그거 마취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열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거의 사실 없지. 마취과를 저렇게 윽박지르고 환자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라는 그런 막말은 못하죠.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그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그런 말은 못합니다. 나를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게 사실은 요새는 진짜 더 없고 되게 옛날에나 있을 법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법한. 아니 보통 법이거든요. 마취과한테 뭐 하진 않고 화가 나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우리 아래 이제 아래 레지던트나 레지던트나 펠로우한테 네. 화를 내시지. 다른 과에 이렇게 말이 나가는 거는 자기가 엄청 공격을 당하게 되거든요. 경외과 수술할 때 혈압을 좀 낮춰줘야지 피가 덜 나니까 여기서도 혈압을 높여서 피가 났잖아요. 혈압을 낮춰줘야 되는데 우리 때 항상 혈압 낮추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뭐라 그래. 마취과한테 혈압 낮추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엄청 혼났어 그것 때문에. 혈압 높으면 얘기해. 근데 옆에 마취과도 듣고 있어. 근데 화는 우리한테 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혈압 낮추면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야. 되게 웃기게. 마취과에서는 더 못 낮춘다. 중간에 레지던트 껴가지고 이제 낮춰주세요. 교수님 왜 높냐. 중간에서 미쳐버리는 거지 이제 혼나면서. 이것도 환타지인데 당연히 현대의학은 과거의 의학이랑 완전히 달라서 각 과별로 다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외과 의사가 김밥 천국이었다고 하면 현대 수술하는 의사들은 오마카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의사가 뭐 가슴도 열고 뭐 배도 열고 뭐 다리도 열고 다 수술하고 이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그때의 수술로 얻을 수 있는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은 수술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최종 결과 환자의 기대치, 의사의 기대치 모든 게 다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머리도 열고 가슴도 열고 배도 열고 다리도 연다? 불가능해요. 근본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일이고 백강혁은 여기서는 모든 수술을 혼자 다 하잖아요. 진짜 가슴도 열고 머리도 열고. 그게 환타지죠.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모든 수술을 하는 게 가능하려면 한 50년 전? 대부분 아예 죽었겠지 그때. 그렇지. 살았겠어 한 사람이. 살리지도 못했을 것이고. 구독. 헬기는 저는 이제 처음에 군의관이 딱 돼서 의무중대장이라고 연대 의사의 헤드가 되는 이제 그런 임명식 같은 게 있는데 직전에 뭔가 누가 지뢰 밟아서 다리가 날아간 거예요. 임명식을 하기 전에 너한테 연락을 받았지. 나 탔다고. 근데 그 구하러 가다가 또 날아가잖아. 그 사람을 구하러 가다가 한 명 또 다쳐가지고 그 유명한 목함지뢰 사건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길을 또 밟아가지고 그때 제가 샀죠. 이건 안 하면 가다 주죠. 분단 이동하는 거죠. 분단이에요. 분단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붕괴해 가고 있죠. 실시간으로. 현재 무너지는 중입니다.